여기는 부산. 오늘 주제를 그리고 오거돈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게 첫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최태경 민주당 우리 대변인과 이성권 17대 국회의원 우리 진보와 보수의 입장에서 논의를 할 테고 저는 중간에 끼어가고 바퀴처럼 왔다 갔다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오거돈 씨가 지금 작년 6월 그리고 12월 달 두 차례 구속영장 검찰에 가슴에 있었는데 미수가 날아왔고 두 번 다 기각이 됐어요. 불구속됐단 말이지. 그게 인지 부조화라는 이야기를 뭐 이렇게 논리로 내세웠던데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박사과정에 있는 저조차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이게 인지 부조화 기본. 그 자료를 기본 찾아보니까 사전 설명해 보세요. 내가 성추행을 했다는 실제적 사실과 나는 안 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과 이게 매치가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이게 인지 부조화가 일어난 자기가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을 한다. 그랬던 것 같다. 그런데 나는 기억을 못 하겠네.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구속할 사유는 없지 않는가라고 판단을 내리게끔 하고 치밀하게 전략을 짰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 어떻게 보면 경정 침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는 법원에 좀 정상 참작을 바라는 듯한 빠져나가기 위한 구속을 기피하기 위한 그러한 논리 전개였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방금 그 우리 진행자의 말을 들어봤을 때 시청자들이 이해를 바로 한 사람이 나는 거의 없었다고 보거든. 그러면 부산 시민들은 기억력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이게 뭐 치매라고 당장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 경정 치매라고 누구는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그동안 부산시장 자리에 앉혀놨다는 이야기 아니요? 예. 근데 뭐 뒤에 공무원사에서 좀 회의 중에 꼬박꼬박 주는 건 참 이 방송 영상에도 많이 찍혔어. 기억력이 좀 정확하지 않고 이런 증언은 좀 있긴 있어요. 뭐 의사를 통해서 의학적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뭐 법원에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것을 핑계로 자기가 했던 성추행을 죄를 경감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부산 시민들한테 보인다면 본인한테도 더 안 좋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자기 죄를 회피하기 위한 논리인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보이는 건 잘못했지. 실제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반성하고 거기에 따른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감옥에 가기 싫으니까 빠져나가기 위한 술수를 써야 되는 거고. 오거돈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광역단체장 재산 신고 1위더라고. 2019년도에 67억? 이게 이 금전적으로 여유도 있고 하니까 아주 우리말로 빵빵한 법원장 출신 변호인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논리를 만들어냈다. 그게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던데 이게 그 이야기도 있더라. 사실 그런 이야기 나도 여러 번 들었는데 방금 기자들이 그 오거돈 시장하고 인터뷰를 하고 밖에 나와서 화장실에 그 다음에 바로 만났는데 기억을 못 하더라.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있긴 있었어. 그 기억이 설령 없었다 하더라도 그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이라든지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몸에 체화된 사람이라면 전 사고가 안 터진다고. 그게 본질적인 문제이지 기억이 났냐 안 났냐 성인지 그 인지 부조화가 있냐 없냐 경정 치매가 있냐 없냐가 본질이 아니라니까. 경정 치매를 이유를 들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남성들이 인지 부조화나 그리고 경정 치매가 발생하면 똑같은 일을 저질러 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이 사람 자체가 문제인 거지 경정 치매나 인지 부조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자꾸 논리를 그런 식으로 가지고 뭔가 하나씩 이렇게 근거를 대어 가지고 이렇게 두둔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나는 두둔하지 성건이가 말한 걸 전적으로 찬성하고 전적 동의하는데 만약에 실제로 의학적으로 자기가 그 경증 치매가 있으면 그거는 서류를 의학적으로 진단을 받아가 법원에 제출하면 되지. 그걸 부산 시민을 대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 재밌는 게 뭔가 하면 내가 2018년도 그때 당시에 부산시장 선거에 내가 출마자잖아. 그것도 출마했었지. 바른미래당 후보로 상당히 많은 득표를 석패했지. 4%라고. 근데 그때 사실은 오거돈 후보의 치매설이라는 얘기가 나오긴 있었어. 그때 이미 근데 돌았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게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오거돈 본인과 그리고 민주당이었다고. 근데 왜 지금은 거꾸로
지금의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인지 부조화라는 용어를 들고 나오게 되고 경정 침해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사실 오거돈이란 사람이 나는 진짜 부산에 똥을 싸지로 도망갔다고 생각하거든. 내보다 더 센 얘기야. 그게 너무 화가 나. 그렇지. 너무 화가 나. 이 할 일이 많은 시기에 왜 오거돈을 공천하게 된 거예요? 사실 2018년 시장 선거는 오거돈 씨 아닌 다른 후보가 나가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선거였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민주당 정강 정책에 맞게 오래 활동했던 분을 공천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준 판이었는데 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고급 관료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꼰대 문화 또 그리고 또 이런 남성 우위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한테 호감이 없었고 우리 민주당스럽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공천해가지고 또 우리가 부산 시민들한테 큰 잘못까지 지고 그 앞에는 그래서 또 참 최악의 공천이라고 보지. 내가 좀 더 얘기를 하면 자 오거돈이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또 남성 우월주의 인식을 가진 꼰대 그 다음에 또 성인지 감수성조차도 모르는 인물 이렇게 이제 치부할 수는 있어.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을 공천한 당은 민주당이잖아. 근데 방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2018년도에는 누구를 공천해도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고 얘기했잖아. 민주당이. 근데 아무나 공천이야. 아무나 아니지만 근데 내가 다 기억하지만 내가 성명서까지 냈다니까. 바른미래당의 후보로서 성명서를 뭘 냈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안 돼 있다. 왜 당내 경선을 보장 안 하냐. 왜 그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때 당시 민주당 부시장을 했던 정경진 씨라는 부시장이 출마를 하려고 준비 다 하고 경선을 요구했는데 아예 안 시켜줬다고. 그다음에 이 대목은 할 말이 많다. 왜냐면 그때 출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는 김영춘 의원이 그때 출마를 하려고 했다니까.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것조차도 민주당의 지도부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막았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끝까지 들어보라니까. 그때 당시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서 후보로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고 당내 경선을 요구했는데 그걸 다 가로막은 세력이 있다고 난 보지. 그게 나는 친문 백건주의라고 보는 거야. 오거돈이라는 사람을 얹혀놓고서 배후에 조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민주당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오거돈 시장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시정을 펼쳐갈 때 보면 배후에 무슨 라인 뭐 내가 사람 이름은 거명 안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정무 라인을 장악하고 공무원들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 거라고. 내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경선을 했으면 바랬던 사람이고 경선 있기를 바랬기 때문에 경선 없이 그렇게 결정된 거에 동의하지도 않았었고 잘못된 일이었다고 결과적으로는 더더욱 증명되고 있지만 한 가지 이제 우리 민주당이 뭐 경선을 안 해서 그렇다 그렇게 당적인 차원으로 하는 거는 왜냐하면 우리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보다는 우리 민주당이 경선률이 훨씬 높거든. 그래서 이게 뭐 당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요 일을 가지고 오거돈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당연히 잘못된 행위였지만 민주당이 경선 당내 민주주의가 문제가 있다. 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보다 경선을 작게 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을 시청자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넘어가서 요건 나 보여드리고 싶다. 아니 오거돈은 진짜 아마 우리 뭐 진짜도 들을 만큼 들었을 거니까 얼마나 문제 많은지. 난 제일 화가 났던 게 이거 저기 뭐야. 시청 직원들 저기 하고 그 용역업체 직원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그 여직원들만 옆에 앉혀놓고 이거 사진을 보면서 이게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었고 이제 꼰대 문화에 젖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있겠지. 그 이렇게 아마 직원들이 이렇게 저 공무원들이 자리 배정을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 자, 그 점에 됐네. 두 번째 그리고 그런 거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 이거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뭔 말인가 하면은 톱에 제일 위에 정점에 있는 사람. 부산을 따지면 시장이지. 시장의 인식이 그 사람의 생각이 주변으로 확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결국 뭔가 하면은 뭐 오 시장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분위기 맞춰서 그렇게 간 거야. 제가 그때 오거돈 그래서 공천을 막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또 사과하시네. 막을 힘도 없는 사람 사람이면 지금 그걸 받아들이겠냐고. 힘 있는 사람들 제대로 반성해야지. 사람이 지금 정치적으로 힘을 아유 따지까지 공격하고. 서주제가 일방적으로 불려서 그래도 어쨌든 제가 당시에 그런 어쨌든. 동조자를 모아서 공천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 부산 시민들이나 전 국민들 중에서 그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나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왜 그런가 하면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온 얘기지만 이게 보궐선거로 인해서 발생한 그 선거 비용이 앞으로 추산이 되는 게 한 838억이라고.
서울까지 다 서울까지 합하면 합치면 서울까지 838인데 이게 진짜 국민들 헬세잖아. 이게 어떤 거하고 똑같는가 하면은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걸렸다. 그럼 벌점도 물어야 되고 그다음에 벌금도 내야 되잖아. 그거를 그냥 시민들한테 부과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시민이 대납해야 되는 상황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되려면 적어도 개인한테 뭐 오거돈 시장이나 뭐 박원순 전 시장님한테 그걸 부과할 수 없으면 정당이 국고보조금 많이 받잖아. 민주당이 진짜 사과한다면 국고보조금 그걸 가지고 대신해서 선거 비용으로 내겠다라는 정도까지는 가줘야지 시민들이 볼 때 아 진정한 사과를 하고 새 출발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이분은 사과 다 해놓고 그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는 하나도 안 내놓고 반대로 당헌 당규에 자기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뒤책 사유가 있을 때는 후보 안 내겠다는 것까지 지도부가 결단을 한 것도 아니고 당원 투표 시켜가지고 당원들한테 그냥 뭐 한마디로 뭐 그 나쁜 일을 시키는 아니 이러니까 문제까지 너무 이 말까지 안 할 수가 없어. 잠깐. 그, 아니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가 탄핵됐는데 그런 엄청난 국가의 혼란과 재산상의 피해를 줬는데 보궐선거로 또 엄청난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 했잖아. 그 엄청난 국가적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는데 그때 우리도 정치적 공격적으로 자, 보일까봐 일단, 국민의힘에서 그 대통령 후보 내지 말라는 말을 안 했잖아. 그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얘는 조금 다르지. 요거는 그렇게까지 공격하면 후보 내는 것까지 이렇게 그거는 하면 이제 선거가 코앞인데 오케이. 그건 좀 정치적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발생한 보궐선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하고는 좀 경우가 좀 다르지.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당헌 투표를 한 이유는 이거야. 이런 중요한 문제는 당헌 투표를 거치지 않고 또 당헌 당규를 바꿀 수는 없어. 그리고 당헌 당규를 바꾸려면 당헌 투표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기책 사유로 해서 발생한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방금 선거리는 진심으로 진정성이 없다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오거돈 씨가 사과한 당사자는 오거돈 씨가 진정성이 얼마 있었던가 난 모르겠어. 뭐 진정성 있는지 없는지도 나 사실 나도 뭐 나는 100% 믿지 별 못하고.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해. 근데- 오거돈은 근데 본인만 진정성이 우리 있다고 당 생각이지. 우리 부산시당의 국회의원들과 간부들 그리고 내 같은 사람이 왜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해. 자, 우리가 이거는 제일 통탄할 일이고 우리가 제일 부산 시민한테 부끄럽고 피해성한테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고 우리 피해자 우리 피해성을 케어해가지고 우리 첫 초기 단계부터 우리 시청에 있는 핵심 간부가 그 피해성의 2차 가해를 막고 피해성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주는 노력도 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부산시당 차원에서의 사과는 정말 진정성 있고 결국은 저기 민주당의 사과의 진정성 여부는 저 유권자들이 판단해 당연히 줄 그렇지. 테고 그 결과물이 뭐 오는 4월 7일 날 나오겠지. 그 부분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선거 판세에 지금 민주당에 압도적으로 불리하지 상황이잖아. 이거 뒤집을 수 있나?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뭐 차이가 아니 큰데. 많이 불리한 건 사실인데 그 압도적이란 그 앞자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압도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또 사실 우리 민주당 출신 시장의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발생했기 때문에 불리한 여건에서 출발하는 것은 사실 민주당이 감내해야 될 지점이라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산시장 후보로 이후에 우리가 공천하려고 하는 분들은 뭐 아직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후보군들이 어떻게 되는데 지금? 아니 지금 후보군들이야 뭐 지금 뭐 김영춘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국회 사무총장을 사퇴를 하고 내려왔으니까 아직 예비후보 등록은 안 했지만 김영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고 출판 기념회도 어제 했으니까 그 외에는 자기가 출마하겠다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사람 현재까지는 밝힌 사람 없네. 뭐 변성환 뭐 지금 권한대행이라든지 뭐 저기 누구야 최지은 최지은 뭐 저기 뭐 근데 대변인 이제 국제 대변인 이게 이제 언론에서 그냥 추려가지고 뭐 그러니까 과거에 허남식 오거돈 사례도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 나는 그런 문화가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서열 문화도 아니고 아니 부시장을 했다 직업 공무원으로서 부시장 했다고 해서 시장해야 된다. 뭐 이 급 올리는 무슨 서열 밟아 올라가는 왜냐하면 직업 공무원으로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 선출직 정치의 영역은 직업 공무원의 세계와 완전 다른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금 뭐 이게 한 손으로 그래서 이렇게 꼽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총 몇 명이고 정확하게 현재까지 내가 아는 한은 8명 부산에 지금 등록이 돼 있는 상태고 예.
추가적으로 예비부 등록을 등록을 8명. 8명.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한 두세 명 더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야, 싶은데. 큰 잔치 났다. 아니 뭐 부잣집에 소들오듯이 지금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뭐 부잣집에서도 이거 오만한 발언으로 아니, 수 있는데 긍정적이라고 나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나는 민주당이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해. 아유. 지금 여론조사를 한번 봐보라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30%대로 떨어졌어. 30%대라는 것은 레임덕에 들어가는 입구 비슷한 지지율이라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리고 또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유리한 상황인데. 그렇지. 그래서 아까 내가 부잣집에 소들어온다는 말은 그걸 누가 만들어줬는가에 대한 걸 나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고맙다 이라. 민주당이 있고 내가 그런 의미에서는 최태형은 잘하고 있지. 잘하는데 당 지도부와 또 당 안에 있는 친문 패권주의 세력들이 엉망으로 하니까 피해를 보는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이런 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부산 경제가 어렵고 부산이 이 제2의 도시에서 자꾸 몰락하고 인천에 추월당하고 이런 수십 년 동안 있어 왔던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장들의 역할이 더 컸다는 거. 그거는 또 나는 현실이라 봐야 되고. 아니 잠깐 우리 민주당이란 하나의 정당과 세력이 부산시정을 고작 2년밖에 좀 한번 관리해보지 못하고 못하고 우리는 이제 오고돈시 한 개인 자연인의 문제 때문에 오케이. 이런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 봐봐,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란 정당과 우리 가치가 우리의 정책과 비전으로서 부산시를 제대로 한번 운영을 해본 시기는 없다는 거. 자, 거기에 대해서 대지민 호소문을 지금 발표했는데. 그래서 잠깐만. 그 이야기 그거는 이야기 말하니까. 또 이야기가 중복되는데. 자, 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 하고 정리하자 오늘. 나는 진짜로 그 부산시장이 될 사람은 국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2년 전에 부산시장에 작은 정당이지만 출마했던 이유가 국회의원을 해봤지만 코트라에 있으면서 전 세계를 한 50개국 출장을 다니면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내가 해봤다고. 청와대에 근무를 해보니까 나라 전체 살림이 보이고. 근데 내가 또 일본의 고베 총영사로 가서 외교의 영역에서 있어 보니까 보는 시각이 부산을 바라볼 때도 국회의원 초선으로서 부산만 바라보고 있던 거하고 국정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내가 스스로 봐도 차이가 나더라니까.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2년 전에 내가 출마를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4%. 예, 갈매기 잠깐만 있어. 자기 경력은 없어 자주 소개한다. 갈매기의 날개는 접었지만 일단 주둥이만 살아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부산시장 될 사람은 좀 나라 전체 속에서 부산 그리고 세계 속에서 부산을 볼 수 있는 그런 국정 경험을 갖춘 사람이 되면 난 좋겠다 그 생각만 또. 이게 뭐 우리 능력이 일천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 계속 과연 누가 더 적합한 부산시장이 될 사람인가, 되어야 될 사람인가, 이거 뭐 물론 입장차가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번 구체적으로 계속 이야기해 봐야 되겠나 안 싶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부산시장 후보들 네. 한 사람 한 사람을 도마에 올려놓고 회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마 뭐 그 집에서 일을 좀 갈고 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초밥을 만들든 어떻게든 해봐야 되니까 첫 순서가 아무래도 김영춘 전 사무총장이 되지 않을까. 뭐 그 다음에는 또 박경준 교수가 되든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갈매기 주디도 기대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빨 갈고 노게. 주디라고 보내라고. 자,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